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들을 출산한 애기 엄마입니다. 자식을 낳아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실감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아들을 낳기 전 저에게 무수히 많았던 쇼킹한 사건과 사연을 하소연하듯이 풀어보고 싶네요. 아주 황당하고 기가 막히지만 속 시원한 결말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을 졸업 후 스펙을 채워 대기업에 취직한 저는 기분 좋게 직장 생활을 하며 일상을 보냈어요. 일이 바쁘기도 하고 주말에 불가피하게 출근하는 날도 많았지만 다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큰 불만 없이 회사 생활을 했어요. 대리를 달고 보니 나이가 30이 넘어버렸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가더군요. 저는 그때까지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없었으니 결혼을 언제쯤 할 수 있을지는 가늠되지 않았죠. 그래서 주변에서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자리에 나갔고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보고 그중 가장 괜찮은 남자와 사귀게 됐습니다. 성격도 좋고 인물도 좋고 작지만 사업을 해서 돈도 꽤 잘 버는 사람이었죠. 연애를 1년 동안 했는데 단점이 보이지 않아서 내심 프로포즈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그이가 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얼마 뒤 프로포즈를 하게 됐고 저는 단번에 좋다 하며 부부가 되기로 했죠.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절 맞이했어요.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주눅든 채로 들어갔죠.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신 시어머니는 제가 성에 차지 않았는지 예비 남편이 아깝다는 말을 대놓고 하셨습니다. 집안도 평범하고 직장 다니는 아가씨라고? 우리 아들은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이거 손해보는 결혼 아니냐? 미주야, 네 올케로 급이 될 것 같냐? 엄마, 누가 봐도 우리 동생이 아깝지. 흔해 빠진 여자 데리고 왔으니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낫네. 중소였으면 아예 말도 걸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직업 없이 남편에게 의지하며 사는 분들이었어요. 저에게 급이 맞지 않는다고 실컷 떠들었는데 듣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하더군요. 아이, 엄마, 누나, 내가 선택한 여자야 함부로 말하지 마. 이게 엄마 앞에서 소리를 다 지르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아들 새끼가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감히 엄마한테 대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랑 누나가 손해를 보는 결혼이니 뭐니 등급을 매기듯이 말하고 있잖아. 우리 집에 처음 온 손님이잖아. 그러니까 말 좀 조심해줘. 아들 새끼가 애미랑 누나한테 말하는 꼴하지 마라. 이놈아, 내가 놔줘오라고 이런 소리를 하냐? 다 네가 잘 되길 바래서 하는 말 아니야. 그만 좀 해, 엄마, 누나. 나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그리고 세영이가 훨씬 더 아깝거든? 그이가 방어해주는 말을 건네자 저를 겨냥하는 말을 그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강력하게 결혼하겠다고 하자 그저 그런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허락은 받았는데 찝찝한 기분이었죠. 그래도 남편과 잘 살다 보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달라지겠지, 잘 지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시모녀 때문에 조금 삐걱거리긴 했어요. 혼수를 구경할 때마다 따라 나와서 지적을 하더군요.
조금이라도 더 비싼 걸 찾아서 그걸로 계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상견례 때는 친정 부모님한테 무리한 예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딸 시집을 제대로 보내고 싶으셔서 원하는 걸 다 들어주셨어요. 사실 결혼 전 시모녀의 행실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푹 꺼졌고 이걸 해야 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자기들 시어머니가 훨씬 더 진상이고 괴롭다면서 저는 양호한 편이니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지내면 살만할 거라고 조언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모녀가 하는 행동을 다 이해하고 결혼식을 치렀고 남편과 둘이 아늑한 곳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그이와 제 회사가 가까운 곳의 아파트였죠. 차비도 들지 않고 출퇴근 시간이 단축돼서 좋았답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시시때때로 저희 신혼집에 와서 오랜 시간을 눌러 앉았습니다. 제가 살림은 곧잘하는 편이라 잔소리를 듣긴 해도 심하게 혼은 나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들과 동생이 아깝다는 말을 아직도 하더라고요. 새애기야, 혼수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맞춰줬나 봐. 잘 나가는 사업가랑 결혼하는데 너무 대충 한 거 아니니? 그러게 말이야, 옳게. 우리가 하라는 것만 하고 더 채운 게 하나도 없네. 어머님, 형님, 집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이 정도만 해도 꽉 찼잖아요. 뭐야? 지금 우리 아들이 신혼집을 좁은 곳으로 마련했다고 받아치는 거니? 얘 좀 봐라. 아주 웃기는 애네. 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맞게끔 혼수를 다 채웠다는 뜻이에요, 어머님. 저 절대 말대답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자. 근데 말이야, 너 월급날이 언제냐? 우리 모녀한테 용돈을 얼마씩 줄 거니? 네? 용돈이요? 표정 봐라. 너 지금 싫다고 얼굴로 대답하는 거냐? 우리 아들이 매달 용돈 주고 있었는데 이젠 자식이 하나 늘어났으니 용돈을 올려받아야 하지 않겠냐? 내 잘난 아들이랑 살게 됐으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옵션이라고. 얼마 줄 건데? 그건 나중에 남편이랑 의논해 볼게요. 그리고 용돈 드리려면 양가 부모님 똑같이 드려야 하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뭐야? 네 부모한테도 용돈을 준다고? 왜? 손해보는 결혼은 우리가 했는데 왜 네 부모가 용돈을 받니? 네? 어머님 죄송한데 이 이야기는 남편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참나. 잘 나가는 남편 얻었으면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생각을 했어야지. 그깟 용돈을 상의해서 준다고? 아주 웃기는 애네. 야, 돈 잘 버는 남편 얻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지. 세상에 공짜가 있니? 시모녀가 노골적으로 용돈을 상납하라는 듯이 말았는데 소름이 끼치더군요. 이렇게 대놓고 돈을 요구한 게 보편적인 것인지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전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불길한 느낌이 심하게 들었는데 역시나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드릴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시모녀는 저에게 따로 용돈을 받아야겠다며 부채질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닌 건 확실히 아닌 거라 표현을 했어요. 저도 친정에 용돈을 붙여드리고 있고 여유가 크게 없으니 남편이 주는 용돈에 만족하고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한동안 그 일로 저를 두고 몇 시간 동안 훈계를 하셨는데 귀에 딱지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여하튼 돈 뜯기는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돈을 포기한 시모녀는 다른 것으로 저를 갈구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1년 뒤에 손주 타령을 시작하셨습니다. 너 1년 동안 뭐 한 거니? 너 결혼할 때 우리 집에 대를 이어줄 손자를 낳아야 한다고 한 말 잊어버린 거냐? 손자요? 어머님, 꼭 손자여야 해요? 손녀는 안 되나요? 야, 내 말을 콧구녕으로 들었니?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이고 대가 끊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 아들이 4대 독자라고 했냐, 안 했냐? 어머님, 요즘 그런 거 따지는 집안이 어딨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건강한 아이를 낳으면 되죠. 얘가 또 토를 다네. 그럼 딸이든 아들이든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냐? 이제부터 노력하려고요. 저희 부부도 신혼생활 보내야 했으니 지난 1년 동안은 아이 계획이 없었어요. 모든 게 다 지멋대로네. 야, 긴 말 필요 없고 빨리 우리 집안에 대 이어라.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으라고.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애라도 잘 낳아야지. 시어머니에 이어서 시집안간 시누이 역시 저에게 잔소리를 심하게 해댔어요. 직장도 없고 놀면서 제 남편 용돈이나 받으면서 지내는 사람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저에게 군기를 잡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옳게 속으로 내 욕하고 있지. 시집도 안 가고 직장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나대냐고 씹고 있지? 아니에요, 형님. 그럴 리가요. 자네 눈에 다 쓰여 있어. 근데 말이야, 난 명문대학 나와서 대기업도 다녀보고 공기업도 다녀봤어. 직장 생활이 맞지 않아서 잠시 쉬는 거니까 괜히 날 무시하지 마. 그럼요, 당연하죠, 형님.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누이가 한 말이 진짜인지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대기업은 서류에서 탈락했고 공기업은 인턴으로 몇 달 일해본 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4년제 나와서 중소기업은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40이 다 되도록 놀고만 있다네요. 아무튼 신모녀의 시자질이 짜증나서 빨리 아이를 낳으려고 남편과 계획을 세웠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모녀가 당장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해서 남편과 검사를 받아봤는데 그이는 건강하고 멀쩡했지만 제가 조금 약한 축에 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었고 건강관리만 잘 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요즘엔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이도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가져도 좋다고 했죠. 그래서 시모녀에게 의사소견을 전달했더니 인상을 팍 쓰며 저에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애까지 못 가져? 이거 아주 불량품이잖아. 야, 네가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냐? 용돈을 주기랬냐? 우리한테 큰 선물을 해봤냐? 고작 아들 하나 낳으라고 잔소리 안 했더니 애를 가지기 어렵다고? 이거 완전 사기당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전에 검사를 받아낼 걸 그랬어. 엄마, 이제라도 결혼 물러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이혼은 흠도 아니라고 하잖아. 내 동생 정도면 결혼 시장에 내놓으면 상위 1%라고. 시모녀는 저에게 고장난 불량품이라며 괜히 결혼시켰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게다가 인공수정같이 인위적으로 아이를 가지는 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더군요.
답답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화를 냈더니 그이도 어느새 시모녀의 편이 되어 있더군요. 우리 엄마랑 누나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을 반대했는데 내가 겨우 설득해서 결혼했는데 애를 못 가질 확률이 크다고 하니까 열이 받지. 뭐? 당신까지 나한테 1억이야? 의사 선생님이 인공수정도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인공수정은 나도 싫어. 뭔가 이질감이 느껴진다고. 자연 임신이 되도록 다시 노력해보자. 내가 엄청난 죄인이 된 기분이네. 당신 예전이랑 달라진 거 알아? 원래 나를 끔찍이 아끼더니 임신하기 조금 어렵다는 말에 돌변한 거야? 뭘 또 변해.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답한 건데. 아무튼 난 인공수정 같은 거 안 할 테니까 당신 몸 관리나 제대로 해. 남편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온 이후로 저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 위축이 됐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이를 꼭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먹어보고 의사 선생님이 추천한 영양제도 먹었어요. 또 건강식으로 식단을 바꿔서 식사를 하기도 했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살도 많이 빠지고 더 나아진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관리를 열심히 해서 어느 날 정기적으로 가던 산부인과에 갔더니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됐다는 거죠. 게다가 파란색이 어울리는 아이라며 아들임을 알려줬답니다. 몇 달 동안 임신 중이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네요. 저는 이 소식을 전하려고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일이 바쁜 것 같아서 남편보다 시모녀에게 소식을 전하기로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며 당당한 걸음으로 찾아갔죠. 제가 시댁에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는 게 처음 있는 날이라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자 시누이가 절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형님, 제가 연락 없이 찾아와서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 올케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올케, 지금 우리가 바쁘니까 나중에 오지? 네? 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들고 왔거든요. 어라? 어머님이랑 남편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이가 전화를 꺼놔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 있었군요. 같이 들어가요, 형님. 저는 놀란 시누이를 지나쳐서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 말고 한 여자도 보였습니다. 배가 부른 걸 보니 만삭인 임산부 같더라고요. 어머님, 여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여보, 핸드폰은 왜 꺼놨어?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혼자 시댁 찾아오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잖아. 내가? 시댁에 혼자 가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렵다고 하는 거지.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할 시간에 시댁에서 만삭인 여자랑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설명해줘야 할 것 같은데? 아이씨, 오늘이 날인가 보네. 야, 엄마,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사실대로 말하고 정리하면 되지. 야, 너 여기 앉아봐라. 두 모자의 말을 얼핏 들어보니 곧 끔찍한 말을 들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머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이 그래 뭐 숨길 게 뭐가 있겠냐. 너 우리 집에 시집와서 제대로 한 거 없지? 임신도 못하는 불량품이잖아. 그래서 새 며느리를 드리기로 했다. 이 임산부가 우리 손자를 가졌다. 그럼 미희가 1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당신 바람 피우고 있던 거야? 아이, 그게 그렇게 됐어. 아이, 당신이랑 나 아무래도 안 맞는 사이 같아서 새로운 여자 소개받았지. 아이, 근데 사귄 지 2달 만에 임신했더라고. 아이, 그때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 놓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야. 아이, 당신이 찾아와서 저절로 알게 됐으니 뭐 따로 말하진 않아도 되겠네. 여보,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내가 위자료는 줄 테니까 새 인생 살아. 이 개자식 봐라. 1년 동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임신한 년이랑 꽁냥꽁냥 놀고 자빠졌던 거야? 시어머니랑 형님이 개차반인 건 알았는데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건 이제 알았네. 그래도 나랑 같이 사는 의리가 있어서 임신 못해도 기다려주거나 계속 같이 살 줄 알았거든. 근데 만삭의 상간녀랑 시댁에 와서 부부놀이를 해?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저는 이 상황이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쌍욕을 하고 시모녀를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벌떡 일어나더니 싸대기를 찰싹하고 난리더군요. 이에 저도 똑같이 시모의 따귀를 날렸고 시누이가 덤벼들자 머리채를 잡고 풍차 돌리기를 했어요. 발길질과 양손으로 뺨따기를 연신 날려줬어요. 시모녀는 저에게 덤벼들다가 코피가 터지고 입술과 볼따기가 심하게 부어올랐어요. 각성한 저는 남편까지 제대로 혼을 내줬습니다. 귓볼을 잡고 주먹으로 코와 입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돌았나 이씨. 어디서 손찌검이야? 우리 엄마랑 누나를 때려? 역시 엄마 말이 맞았어. 니녀는 종자가 잘못된 돌연변이라서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년이었다고? 뭐가 어째? 돌연변이?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우고 애까지 가진 놈이 그런 말할 자격 있어? 이 악취나는 쓰레기 자식아! 오늘 넌 내 손에 돼지일 줄 알아! 제가 악착같이 시모녀와 남편을 야무지게 물어뜯고 갈겨줬습니다. 그러자 만삭인 상간녀가 배를 잡고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 어머님! 자기야! 애기가 나오려나 봐! 119 불러! 아! 그러자 시누이가 전화를 했고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던 제 머리를 날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 없었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깨어난 곳은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시모녀와 남편은 애 낳으러 간 상간녀에게 간 것 같았죠. 저는 아이가 무사한지 간호사를 붙잡고 물었는데 다행히 유산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안도하며 병원 침대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간사한 목소리로 절 부르더군요. 아가, 너 임신했다며? 왜 말을 안 한 거니? 괜히 내가 네 얼굴에 손댔잖아. 옳게 축하해. 이런 기쁜 소식이 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여보, 당신 왜 임신한 걸 말하지 않은 거야? 정말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세 사람이 친절하게 굴길래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방금 당신이랑 바람 피운 년이 애 낳으러 갔잖아. 그년 애나 살펴보지 왜 나한테 온 거야? 그게 전현이 낳은 애가 호녀라야. 아랍계 남자랑 바람을 피웠는지 웬 코쟁이가 나왔네. 여보, 그녀는 잊어버려. 그리고 이혼하자는 말도 지워버려. 우리 아들 낳아서 잘 살아보자.
알고 보니 상간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누구인지 모를 외국인의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상간녀를 손절했고 저에게 와서 아양을 떨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놈 애인이 네 애를 낳지 않아서 아쉬운 대로 나한테 온 거야? 어머님이랑 형님도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살살 기는 거야? 당신들 진짜 정 떨어진다. 아가, 우리가 심한 거 인정한다. 근데 너 혼자 아이를 낳을 순 없잖니?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손자인데 같이 키워야 바람직하지 않겠냐? 아까 집에서 있었던 일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외국인 애를 낳은 년도 기억에서 잊어버려. 우리는 너와 새로운 시작을 할 거다. 옳게 담은 아들이 생기면 엄청 예쁘겠다. 그치, 엄마? 옳게, 의사가 집에 가도 된다니까 그만 돌아갈까? 내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기분 풀어. 뭐가 어째요? 상간녀랑 짝짝꿍한 것도 모자라 날 패대기 치면서 이혼하라고 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서 계속 한 식구로 지내자는 겁니까? 사람 피부를 쓴 사탄들이세요? 진짜 상종하기 싫으네요. 내 애기는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당신들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여보, 그러지 마. 화내면 태아한테 좋지 않다고. 우리 집에 가자. 당신한테 저지른 잘못은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게. 여보, 사랑해. 그의 주둥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귀에 닿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서 남편 얼굴에 침을 뱉었고 주먹을 세게 올려쳤어요. 그이는 응급실 바닥에 넘어져 굴러다녔고 이를 본 시모녀는 놀란 얼굴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모녀의 머리채를 동시에 잡고 두 년의 머리를 꽝 소리가 나도록 심벌질을 쳐버렸답니다. 세 식구 모두 바닥을 뒹굴며 앓는 소리를 하고 있었고 쉽게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경고의 말을 남겼습니다. 곧 이혼 소장 날아갈 거야. 나한테 한 짓 모두 돈으로 돌려받겠어. 금융치료를 제대로 받고 말 거라고. 여보, 가지마. 여보.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병원 응급실 바닥에 팽개치고 나와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이혼 재판 날이 다가와서 법원에 갔더니 남편이 불참석을 하며 취소가 됐습니다. 저는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왜 재판에 안 나온 거야? 그야 당신과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여보, 마음 돌려줘. 우리 연애 때랑 신혼 때를 떠올려봐. 환상의 짝꿍이었잖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앞으로 정말 잘할게. 불출석 3번이면 자동 이혼된다더라.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여보, 그러지 말고 생각 돌려주면 안 될까? 이 쓰레기야. 내가 미쳤다고 너랑 계속 살겠니? 어느 미친 여자가 이 상황에서 용서를 하겠어? 전화 끊어, 이 개자식아. 저는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했고 다음 소장을 써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 셋이 절 찾아왔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제발 돌아와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구걸을 하더군요. 미친 것들아,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줄 알아? 당장 꺼져. 니들 면상 보는 것만 해도 소름 끼치니까 꺼지라고! 아가,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른이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면 한번 져줄 줄도 알아야지. 넌 어떻게 네 기분만 생각하냐? 뱃속에 아이가 애비 없이 자라면 좋겠어? 그래,
당신 아들 같은 놈이 내 애기 애비가 되게 하느니 아빠 없는 애로 키우겠어. 뭐야? 이년이 보자 하니까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구나. 어른한테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시몬은 길바닥에서 저를 때려 눕히더군요. 저는 충격이 커서 일어나지 못했고 길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119를 불렀고 시댁 식구들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저는 유산이라는 소리를 듣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시몬은 자기들이 가질 수 없으니 유산시키는 게 낫겠다고 공격을 한 것이었죠. 이건 제 예상이었지만 분명 그런 마음으로 저를 때렸을 겁니다. 아무튼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저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내 힘을 내서 이혼소장을 다시 썼어요. 시댁의 모욕과 협박, 손찌검, 그리고 임신 강요, 외도와 혼외자 출산까지 하나하나 증거를 다 채워서 변호사와 법정을 찾았습니다. 제가 유산했더니 시댁 식구들은 비굴하게 같이 살자고 말했죠. 정말이지 인간의 탈을 쓴 사탄들이 확실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제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받게 됐고 남편과 이혼하게 됐어요. 홀로 아파트를 마련했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죠. 하지만 유산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시댁 식구들을 모조리 씹어먹어버리고 싶은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위자료만 받는다고 마음이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꼭 복수를 해주기로 다짐하고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 기분 전환을 할 겸 해서 동창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 한두 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술판을 크게 벌여서 피했는데 오랜만에 거나하게 취하고 싶어 동창회에 나가봤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저를 반겼는데 학교 다닐 때 저와 사이가 좋지 않던 여자 동창은 저를 보며 혀를 차더군요. 야, 이세영, 이혼했다더니 동창회 나왔네? 너 여기서 남자 구하러 온 거지? 너 속 보인다. 외로워서 아랫도리가 근질근질거리나 봐? 뭐? 야, 김은희, 넌 말하는 게 여전히 저급하구나. 나이 처먹었으면 교양머리 좀 챙겨라. 그리고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너 남자 동창 4명이랑 사귀었었나? 아무 남자만 보면 벌렁거리지? 인연이 날 걸레 취급하네? 야, 옛날에 연애 좀 했다고 그게 흠이라도 되냐? 그리고 난 싱글이야. 너 같은 돌싱보다 훨씬 나은 완벽한 싱글이라고. 아, 그래, 좋겠다. 평생 싱글로 이 남자 저 남자 막 건들면서 살아. 그러자 다른 동창들이 말싸움을 말렸고 앙숙인 은희에게 새 남친이 생겼다며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년의 새 남친은 동창생이었고 그 자리에 같이 나온 놈이었습니다. 둘이 어찌나 닭살 돋게 행동하던지 먹고 있던 치킨이 역류할 뻔했습니다. 김은희, 형찬이랑 결혼하는 거냐? 분위기가 딱 청첩장 돌리기 직전인 것 같다? 아, 그러려고. 내가 임신 중이거든. 임신? 이야, 그럼 빼도 박도 못하게 결혼해야겠네. 축하한다, 은희야. 그래, 고마워. 너랑 나 사이가 안 좋았지만 이제부턴 잘 지냈으면 좋겠다. 네가 혓바닥을 멋대로 돌리지만 않으면 내가 너한테 화낼 일 없거든. 임신했으니까 말 좀 가려서 하고 예쁘게 좀 해라. 알았냐? 그럴게. 그럼 너도 우리 결혼식에 와줄 거지? 넌 내 결혼식 안 왔잖아. 그때는 내가 사정이 있었어, 친구야. 이왕 축하해주는 거 결혼식장에도 와줘라. 그래, 알았어, 간다, 이년아.
잘 살아라. 제가 임신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싸가지 없던 은희에게 막말을 더는 하고 싶지 않아 축하의 말을 남겼고 다음에 청첩장 나오면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창들과 거나하게 술을 마셨고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갔답니다. 그런데 동창 은희와 형찬이는 어찌된 일인지 결혼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은희가 워낙 남성 편력이 심해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임신까지 했는데 왜 연락이 없나 싶었죠. 동창들을 잊고 며칠이 지난 뒤 산부인과에서 문자가 왔어요. 유산 후 몸 상태를 검진받아 보라고 해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재혼할 수도 있으니 임신 검사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출발했죠. 병원에 들어가 접수를 하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주 황당한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임신했다며 결혼한다는 김은희가 진료실에서 나왔는데 남편 될 형찬이가 아닌 제 전남편과 시모녀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장면이었죠. 은희 인연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대충 감이 잡혔습니다. 원래 걸레 같은 연인이 충분히 가능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하려는데 시모가 절 보고 아는 척을 하더군요. 야,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너 애기 가졌냐? 그새 새 남자 만난 거야? 아니요. 어머님이 절 유산시키고 몸이 어떤지 검사받으러 왔어요. 근데 온 식구가 여긴 웬일이에요? 새 며느리를 들이셨나 봐요? 제가 은희를 쳐다보자 모른 척 고개를 돌리더군요. 와, 새 며느리가 미인이시네요. 축하드려요, 어머님. 니년 아니어도 우리 손주 낳아줄 여자가 있다. 내 아들이 연애한 지 몇 주 만에 아빠가 되게 생겼거든.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어머님, 형님. 그리고 전 남편님. 시모는 콧소리를 내며 은희에게 새애기 부르는데 진짜 듣기가 역겨웠습니다. 복수를 해줄 때가 오늘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산부인과에서 나가고 5분 뒤에 은희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세영아, 은희야, 아직 안 갔어? 네가 오해할까봐 말해주려고. 나 형찬이랑 끝났어. 그놈 애는 유산됐고 지금 사귀는 남자랑 사귀다가 임신한 거야. 근데 내 남편이 너 전 남편이라니. 이거 참 유감스럽다. 유감은 무슨, 이미 다 끝난 사이니까 편하게 마음 먹어. 그리고 유산하자마자 임신했다니 대단한데? 너 괜히 쓸데없는 짓 하고 그러려는 건 아니지? 나 지금 남편 엄청 사랑해. 그러니까 괜히 내 과거를 일러준다거나 방해하면 곤란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은희야, 난 네 친구야. 그러니까 걱정은 넣어도. 아무튼 결혼한다고 하니 축하해. 다만 결혼식엔 못 가겠다. 이유는 너도 알겠지? 동창들한테 말 안 할 테니까 행복한 결혼식 올려. 고마워, 세영아. 운명의 장난인진 모르겠지만 너와 나 이렇게 남자 하나를 두고 전처와 후처가 됐네. 아무튼 난 행복하니까 상관없어. 나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 먹어. 어서 내려가봐. 네 식구들 기다리겠다. 은희는 제 말을 믿고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검사를 해봤더니 유산 후 상했던 몸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건강관리 잘 하며 지내라는 소견을 듣고 나왔네요. 그렇게 세월이 1년이 흘렀는데 저에게도 재혼할 남자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절 예뻐해주던 여자 부장님이 있었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 아깝다며 괜찮은 이혼남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쪽 남자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연애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뗄 수 없는 단짝이 돼버렸답니다.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는데 결혼 전 재밌는 사건을 벌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전 남편이 은희와 재혼하고 몇 달 전 출산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축하해주러 인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기 뭐해서 친구 한 명을 달고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올리자 신호이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네가 여길 왜?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이랑 후처가 시댁에서 같이 산다면서요? 제가 축하 인사도 드리고 선물도 가지고 왔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돌아가! 잘 살고 있는 내 동생 부부에게 찬물 끼얹지 말라고! 찬물은 무슨... 난 아무런 감정 없어요. 그냥 선물만 주고 갈 거라고요. 실은 형님의 새 올케가 저랑 동창이거든요. 제 옆에 있는 이 친구도 동창이에요. 아이씨, 그냥 가라니까. 꺼져!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제 친구가 발을 집어넣으며 막았습니다. 그리곤 힘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거실에서 아기를 두고 깨르르 웃는 전시모와 전남편 그리고 은희가 보였답니다. 이야, 다들 행복해서 입이 귀에 걸렸네. 당신이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우리 끝난 사이잖아. 옆에 남자는 뭐야? 애인 자랑이라도 하러 온 거냐? 아니, 내가 모셔온 선물이야. 내 동생 형찬이라고 해. 니들이 내려다보고 있는 애기의 친부. 제가 은희가 출산한 날 날짜 계산을 해봤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유산하고 다시 임신한 것 같지 않았답니다. 형찬이 아기를 임신 중 유산했다고 거짓말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제 전남편에게 덤탱이를 씌우고 시집을 간 거였어요. 은희야, 너 유산했었다며? 근데 날짜 계산해보니까 형찬이 아기 임신했다고 했을 때가 출산 시기가 맞는 것 같더라. 너 형찬이 차버리려고 유산했다고 뻥치고 저 인간 아기 가졌다고 하고 결혼한 거지? 야, 이세영,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내 아기가 형찬이 아기라니 절대 아니거든? 그래? 그럼 형찬이가 말해봐. 입을 다물고 있던 동창 형찬이가 은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10달 전 네가 내 아이를 임신했지? 근데 어느 날 유산했다면서 날 차버렸고 그런데 10달 뒤에 재혼하고 애를 낳았네? 나랑 양다리인 건 뒤늦게 알았지만 저 애는 내 아들이야. 확실하다고 이 걸레년아. 이것들이 미쳤나? 남의 가정 깨트리려고 없는 말 지어내? 어머님, 여보, 형님, 이 두 사람이 말하는 건 모두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 동창 형찬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전 남편은 형찬이를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이봐요, 거짓말이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 아내가 당신과 사귀었던 게 언제부터죠? 작년 여름이요. 나도 작년 여름부터였는데 진짜면 내 아내가 양다리 걸친 게 진짜라는 겁니까? 은희 저녀는 그러고도 남을 년이에요. 과거 남성 편력 심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다 뭔 개소리인지. 여보, 은희야, 네가 말해봐. 우리 아들 친부가 누구야? 나야 이놈이야? 당연히 당신이지. 내가 미쳤다고 저런 놈 애기를 낳겠어? 여보, 나 더러운 여자 아니야. 저것들이 짜고 우릴 엿먹이려고 구라치는 거라고.
저는 시댁에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지금이 확실하게 그때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즐겨보려고 한마디 던져줬습니다. 은희야, 그리고 전 남편님, 확실하게 유전자 검사해보면 되잖아.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유전자 검사? 그래, 그걸 해야겠어. 은희, 너 사기친 거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은 분명히 당신 아들이야. 그리고 유전자 검사라니. 날 못 믿어서 그런 걸 해야겠어?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으니 무조건 할 거야. 어이 형찬씨, 당신도 나랑 머리카락 뽑읍시다. 우리 아들이 누구 자식인지 확실히 하자고요. 좋습니다. 근데 이 애기가 내 아들이라고 해도 난 키울 마음 없어요. 난 전현한테 복수하러 온 거니까 날 만나면서 양다리 걸친 게 괘씸해서 찾아온 거라고요. 세영이가 이 모든 걸 알려줘서 온 겁니다. 세영이가요? 어이 전처, 그럼 지난번 은희랑 산부인과에 갔을 때 뻔히 알고 있으면서 조용히 있던 거야? 오늘을 위해서 꾹 참았지. 니들 집안이 어떻게 주저앉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말이야. 유전자 검사를 해보나 마나 네 새끼가 아닐 거야. 난 확신하고 찾아온 거거든. 아무튼 검사 잘해봐. 어머님, 형님, 쫄리시죠? 아주 재밌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즐기세요. 시모녀는 눈깔에 힘을 잔뜩 주며 저와 형찬이 그리고 은희까지 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하게 퇴장했고 얼마 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며 형찬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대로 전 남편의 아들은 형찬이의 친자였다네요. 그걸 듣자 쾌재를 불렀어요. 그래서 시댁의 나락이 시작됐습니다. 저를 찾아온 전 남편이 다짜고짜 은희가 어딨냐고 물어봐서 뭔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희가 왜? 없어졌어? 야, 그년이 애 버리고 사라졌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더러 책임지라고? 당신 미쳤어? 네가 그때 산부인과에서 은희의 정체를 알려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은희 아들을 내 호적에 올렸는데 어떡할 거냐고? 어쩌긴 뭘 어째. 당신이 계속 키워야지. 그렇게 아들 타령했으니 가슴으로 낳았다 치고 대를 잇게 하라고. 지금 나랑 장난해? 나 그년 찾아서 이혼하고 애도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 친부라는 놈은 어딨어? 당장 말해! 형찬이는 얼마 전에 캐나다에 들어갔어. 새로 만난 여자랑 거기서 결혼해서 살겠다고 하더라. 형찬이는 자기 아들인지 몰랐으니 키울 의무가 없다면서 떠나버렸어. 뭐야? 그럼 그년, 은희 어디 있어? 빨리 그년 찾아내! 이 새끼가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지? 야, 이 똥통에 처박힐 놈아. 내가 왜 은희를 찾아줘야 해? 네 놈 마누라는 네가 직접 찾아야지. 그년이 도망갔다고. 애를 버리고 사라졌단 말이야. 그럼 그년 있고 네 아들 키우면 되잖아. 당신 나랑 장난해? 지금 나 당신 조롱하고 있는 거야. 몰랐어? 네 놈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게 되다니. 아주 재밌다. 아이, 돌아버리겠네. 그년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거야? 아이씨, 정말 죽고 싶은 심장이야. 잘 찾아봐. 그리고 내가 찾으면 연락해 줄게. 당신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보고 싶으니까. 전 남편은 집 나간 새 마누라를 찾으려고 회사 일도 멈추고 은희의 지인들과 친척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답니다.
그러다 제 동창 하나가 저에게 연락을 줬어요. 은희가 자기네 집에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은희의 위치를 알려줬고 따로 출발해서 동창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싶어 즐겁게 구경하려는데 전 남편이 손을 올리기 전에 은희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이번엔 진짜 당신 애야. 여기 봐봐, 초음파 사진. 4주 전 당신과 나 사랑을 나눴던 날 생겼어. 뭐? 임신? 이게 뭐야? 아니, 진짜 임신을 했다는 거야? 내 자식을... 여보, 첫째 아들은 당신 아들이 아니지만 둘째는 확실해. 나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안 돼? 우리 아들이랑 나 뱃속의 아이를 버리지 말아줘. 진짜 돌아버리겠니? 아이씨!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다시 기회가 주어졌잖아. 둘째 아기가 생겼다고. 그러자 전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은희의 둘째 임신 소식을 전하자 시모는 역시 아무 말이 없었대요. 은희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니 마음이 약해진 전 남편은 은희를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갔답니다. 제가 원한 장면이 아니라 크게 실망해버렸죠. 가정이 파탄나길 바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그 정도만 하고 복수를 끝내기로 했어요. 저도 새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신혼을 만끽하고 있어 전 남편과 시댁은 하얗게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큰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은희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또 다른 놈의 자식이었다네요. 전 남편이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은희는 두 아들을 시댁에 두고 또 도망 나갔다네요. 전 남편은 피죽도 못 먹은 몰골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그년 어디 있는지 알아봐줘. 둘째 아들도 내 자식이 아니야. 또 당했어. 호적에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아들 둘이 올라갔어. 나 그년 잡아서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야 해. 에? 또 딴 놈 자식이래? 당신 속이 썩어 들어가겠네. 호적에 올라갔으면 그냥 키워.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이라 생각하고 말이야. 그리고 정도 들었을 거 아니야. 아니, 절대 못 키워. 이건 사기야. 그년이랑 엮이는 순간부터 내 인생을 망쳤다고. 엄마도 누나도 제정신 아니야. 제발 그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줘. 당신 동창들한테 연락해두면 지난번처럼 찾을 수 있잖아. 그래, 알았어. 알아는 보겠는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초췌해진 전 남편 면상을 보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처음 바람난 년도 외국놈 아들을 낳았고 재혼한 년도 2번이나 딴 놈 자식을 낳은 걸 보면 전 남편이 자식 복은 없나 봅니다. 아무튼 저는 고소해하면서 은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최후까지 다 구경해야 하니 열심히 연락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은희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주 뒤에 부고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은희가 세상을 떠났다는 문자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니 일단 장례식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니 진짜 은희가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 자리엔 전 남편과 전신모와 시누이가 멍하니 앉아있더군요. 전 남편, 어머님, 형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랬더니 전시모가 중얼거리더군요. 명복이고 지랄이고 이제 다 틀려버렸어. 이제 두 손자를 우리가 키우게 생겼다고. 아, 은희한테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죠? 잘 키우시길 바랄게요. 근데 은희는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요? 이 미친 것이 나이트에서 술 처먹고 남자랑 모텔 앞에서 차 사고를 당했대.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떴대. 그녀는 갈 때도 바람 피우다가 갔네요. 어머님 힘내세요. 두 손자를 위해 기운 내셔야죠. 형님, 조카들 잘 키우셔야죠. 전 남편, 가슴으로 나온 아들들 호적에서 못 파겠네? 축하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와서 입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과 시모녀가 절 올려다보더니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며 벌떡 일어나더군요. 내 아들과 우리가 남의 새끼를 키우게 된 건 모두 니년 때문이야. 모든 시작은 니년이었다고! 네가 걸레 같은 새 며느리의 정체를 알려줬더라면 이렇게 남의 핏줄을 호적에 올리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웃기고 있으시네. 첫째 아들은 그렇다 치고 은희가 둘째 임신했을 때는 당신들이 용서하고 받아줬잖아요. 그건...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니년이 제때 임신했으면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이젠 당신 아들이 바람 피운 것도 내 탓하시는 거예요? 정말 징그럽다. 역겨워서 오바이트가 쏠리네. 너 인연, 이 일에 책임이 있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랄을 하시네. 어머님, 곱게 늙으세요. 제가 조롱의 말을 남기자 신모녀와 전 남편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으니 신모녀 머리채를 잡고 심벌질을 쳤고 전 남편은 넥타이를 잡아당겨 몸을 숙이게 했어요. 바로 무릎으로 그이의 면상을 박살을 냈습니다. 5초 만에 벌어진 일이라 조문객들은 잘 보지도 못했고 말릴 새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을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이듬해 저는 건강하고 예쁘고 귀여운 딸을 출산했어요. 새 남편과 사이도 좋았고 시댁 식구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 스트레스를 하나도 받지 않고 아주 잘 지냈죠. 그리고 전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됐는데 전 남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생을 떠났답니다. 친자가 아닌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죽기보다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전 시모와 시누이가 키운다네요. 요즘 함부로 보육원에 버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살게 됐답니다. 정말 웃기다 못해 황당하죠? 저를 괴롭게 하던 시댁 식구들의 악몽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주 쌤통이죠.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제대로 벌받은 전 시댁 이야기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